혹시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양말 자국이 2시간 넘게 안 지워진 적 있으신가요? 이걸 그냥 넘기면 신장이 이미 망가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석 없이 내 신장을 평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맥주 따른 것처럼 소변에 거품이 가득한 적이 있나요? 저녁에 양말 벗으면 뚜렷한 양말 자국이 생겨서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80%는 안타깝게도 신장이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년 전 당직을 서고 있을 때 75세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2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온몸에 노폐물과 염증이 쌓이다가 결국 의식을 잃어버린 거였죠. 소변에 항상 거품이 있긴 했지만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해요. 저녁마다 다리가 뻐근하고 붓기가 있었지만 피곤해서 그런 줄 아셨던 거죠.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평생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신장을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돼요.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신장은 증상 없이 망가지거든요. 증상이 생겼다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만 잘 드셔도 충분히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신장을 위한 음식 3위부터 1위까지, 과학적 효능, 주의사항, 실전 레시피까지 모두 챙겨드릴게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과 검사법도 싹 다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제가 알려드린 음식으로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 회복됐어요.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투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투석 없이 내 신장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의 신장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망가져가는 신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은 고통스럽지만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투석의 고통이에요. 4시간이나 걸리는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평생 해야 하는 삶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무섭죠. 먹을 수 있는 것도 엄격히 제한되니 우울감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투석 없이 내 신장으로 평생 살고 싶다는 마음 가까이서 많은 환자를 봐온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수기 물에서 이상한 맛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정수기 필터를 바꿀 때가 됐구나 하면서 갈아주죠. 근데 우리 몸이 필터인 신장은 어때요? 이건 이식을 받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갈아줄 수가 없어요. 신장은 간과 다르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돼요. 게다가 신장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요. 기능의 50%까지 손상돼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겨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중기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신장병은 말기까지 가면 투석을 해야 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일상의 지장이 너무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장은 아껴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신장을 아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에요. 왜냐면 신장이 하는 일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바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만 잘 조절하면 충분히 신장을 아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중기 이상의 신장병 진단을 받았으면 늦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정말 다행히도 남은 기능만이라도 잘 보존하면 얼마든지 평생 투석 없이 내 신장으로 살 수 있어요.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서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분을 넉넉히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의 신장 중 한 개를 떼어 기증해도 나머지 한쪽만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신장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절망하긴 이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실천해도 신장 지킬 수 있어요. 먼저 신장을 아껴 쓸 수 있는 음식 3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신장을 지키는 3위 음식은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이 기름 하나가 신장을 보호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전신 염증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염증 낮추는 게 신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다른 장기보다도 신장은 특히 염증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신장은 하루에 180엘라 되는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거든요. 게다가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피가 많이 드나드는 만큼 혈관 내 염증이 가장 먼저 닿는 기관이 바로 신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장기보다 전신 염증에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요. 만성 염증이 쌓이면 신장은 점점 굳어지고 굳은 신장은 기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매일 한두 스푼씩 드시면 좋아요.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게 신장을 아껴 쓰는 첫 번째 길이니까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고온에서 조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볶거나 튀길 때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활용법은 생채소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찐 브로콜리나 채소에 가볍게 뿌려 먹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튀김 요리를 하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직화구이를 해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중약불로 조리하는 것까지는 안전해요. 그러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실 땐 생으로 또는 중약불로 조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고르세요. 이게 가장 순도 높고 영양이 풍부한 등급이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8% 이하인데 수치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오일이에요. 대신 퓨어 포마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오일은 피하세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영양 성분이 거의 없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올리브 오일은 빛에 약해서 산화되기 쉬워요. 그러니 짙은 색의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 고르세요. 투명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가장 쉽게는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또는 샐러드, 나물, 찐 채소 등에 뿌려서 드셔보세요. 올리브 오일만 뿌리는 게 심심하다면 발사믹 식초를 같이 뿌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발사믹 식초도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염 효과가 있고 식초 성분이 혈당 급상승도 막아주거든요. 게다가 새콤한 맛으로 소금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저염식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주의하실 점은 발사믹 식초 구매 시엔 원재료명을 보시고 설탕 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걸 고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발사믹은 원재료명이 단순해요. 포도 농축액과 와인 식초로만 구성이 되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신장병 환자가 매일 먹어도 무리가 없는 안전하고 유익한 기름이에요. 하루 한두 스푼씩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신장을 보호할 뿐 아니라 노화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식탁이 작은 변화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지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신장을 아껴 쓰기 위한 음식. 2위는 바로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초록색 채소 중에서도 신장의 파수꾼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식품이에요. 이 작은 나무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해요. 이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설포라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야 만들어지고 열에도 약해요. 그래서 설포라판을 최대한 많이 드시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조리해서 드셔야 해요. 먼저 브로콜리를 물에 담그고 식초를 넣어서 10분 정도 둬요. 물로 여러 번 헹궈서 깨끗이 세척한 후에 최대한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설포라판 생성이 완료돼요. 물에 넣어 데치지 마시고 찜기에 브로콜리를 올려서 2분 정도 쪄요. 3분이 지나면 설포라판이 거의 파괴되니 절대 3분은 넘기지 마세요. 당일에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고 2일 이내엔 드셔야 해요. 냉장 보관 시 설포라판이 48시간까지만 유지되거든요. 찐 브로콜리 위에 들기름을 뿌리고 으깬 두부와 섞어서 무침으로 드시면 아주 좋아요. 들기름 자체가 혈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두부는 신장에 부담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칼슘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이렇게 꾸준히 챙겨 드시면 신장뿐 아니라 혈관, 뼈 건강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신장병 중기나 말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브로콜리의 칼륨을 배출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매일 드시기보다는 주일회에서 3회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시고 적당량씩 드시기를 권장드려요. 브로콜리로 시작하는 신장 지키기.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장을 아껴 쓰기 위한 대망의 1위 음식은 바로 마늘이에요. 우리가 흔히 김치나 찌개에 넣는 그 마늘 그냥 향신료로만 생각하셨다면 기능을 얕보신 거예요. 마늘은 신장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놀랍게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해요. 게다가 인슐린 분비와 작용을 개선해 혈당도 안정화해요. 마늘이 신장 지킴이 1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과 당뇨거든요.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말기 신장병 환자 중 48%는 당뇨병이, 21%는 고혈압이 원인이에요. 70%에 달하는 말기 신장병 환자가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 신장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막아야 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음식이 바로 마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늘 정말 많이 드시고 계시죠?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마늘 섭취량은 평균 6에서 7kg이에요. 세계 평균이 0.8kg이거든요. 9배에 달하는 마늘을 먹고 있는데도 고혈압 당뇨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마늘이 좋다는 건 알아도 이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바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열에 매우 약해서 조리하면 대부분 파괴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알리신을 온전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마늘을 먹는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마늘에 있는 알리신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도 맛있게 드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늘을 다져서 5분에서 10분 정도 둬요. 그래야 알리신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다진 마늘을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로콜리와 두부 무침에 넣어서
같이 무쳐 드셔보세요. 마늘향이 브로콜리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이 1개를 얇게 썰어서 약간의 소금에 절여두었다가 헹궈내고 물기를 짜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올리브오일 1큰술, 파슬리나 딜 같은 허브 약간을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요. 오이와 버무려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오이는 저칼륨 채소라서 신장병 환자가 드셔도 괜찮고 올리브 오일이 마늘 항산화 성분이 흡수율도 높여줘요. 한 가지 레시피 더 알려드릴게요. 가지와 양파를 얇게 썰어 팬에 기름 없이 살짝 구워주세요. 다진 마늘 1작은술, 올리브 오일 1큰술, 발사믹 식초 1작은술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요. 구운 채소 위에 뿌려서 드셔보세요. 가지와 양파는 저칼륨 식품인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보호에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생마늘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서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뭐든지 과유불급이거든요. 생마늘을 과하게 섭취하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도 있어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늘을 넣는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찌개, 김치, 불고기 등 대부분 양념이나 국에 마늘을 참 많이 넣지만 그만큼 많은 소금, 간장 등 염분을 넣어요. 그럼 마늘의 이로운 효과보다 나트륨의 해로운 효과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그 이점을 많이 못 누리는 거예요. 한국인은 소금을 세계적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g 정도의 소금을 먹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섭취량이 5g인 것에 비하면 2배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소금은 고혈압 위험을 높여요. 이건 수많은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최근에 소금을 오히려 너무 안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도 맞아요.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니 해로워요. 하지만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너무 적게 먹는 경우보단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효 저장 음식을 발전시켜 왔어요. 적은 재료로 많은 식구를 먹이기 위해서 국문화도 발달했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응해 내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음식 문화이지만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냉장고는 사시사철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주고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 음식 문화도 이런 환경에 맞춰서 바꿔나가셔야 해요. 그래야 100세 시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늘 지금부터는 그냥 양념이 아니라 내 신장을 위한 천연약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 살리는 생활 습관 5가지, 신장을 아껴 쓸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3위부터 1위까지 알려드렸어요. 음식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장을 아껴 쓰는 생활 습관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식습관과 함께 생활 습관도 하나씩 바꿔보시면 내 신장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짜게 먹지 않는 거예요. 나트륨 즉 소금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무리를 하게 돼요. 된장찌개, 김치, 젓갈, 국물 요리처럼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국물을 줄이거나 저염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시고 간장은 조금만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예를 들면 이부브로펜 같은 약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셔도 자주 드시다 보면 신장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할 땐 의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가능하면 타이레놀 계열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근육을 유지하려고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붉은 고기 위주의 식단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선, 두부, 달걀 흰자처럼 소화가 잘 되고 신장에 덜 부담되는 단백질을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흡연과 과음을 피하는 거예요.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음주는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요. 하루 한 잔은 괜찮다 는 말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그 하루 한 잔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신장은 노폐물을 물에 섞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그만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두 잔, 자기 전에도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결코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을 아주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신장, 지금부터 아끼시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내 몸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한 가지씩 꼭 실천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건강에 안 좋으니 단백질을 많이 먹으란 말을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신장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이 가지는 혼란 지금부터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이건 신장병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요. 먼저 신장병이 없는 경우에는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면 돼요. 신장 기능이 아직 건강하시니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건강 관리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면 돼요. 단백질 섭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써둘게요. 링크를 눌러서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만성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약간은 줄이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신장병 1, 2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인 분들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면 돼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48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 거죠. 신장병 3에서 5단계에 있지만 투석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체중 1kg당 0.6에서 0.8g 사이로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36에서 48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단, 투석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단백질 손실이 많아서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그럼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없으니 근육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시더라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 섭취의 양보다 질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다 같지 않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 단백질을 드시면
적은 양을 드셔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품질 단백질에는 달걀, 흰자, 두부, 생선, 닭가슴살, 우유가 있어요. 다만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인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양 조절이 필요해요. 신장병 초기인 분들은 총 단백질 섭취량 중 절반 정도를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시면 좋아요. 신장병 중기 이후인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3분의 1 정도만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시면 돼요. 한 끼는 식물성 단백질로, 두 끼는 동물성 단백질로 채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장병 있는 분들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하셔야 하는 건 근력 운동이에요.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강도가 낮은 근력 운동을 매일 15분씩이라도 해주세요. 거기에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30분 정도씩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근육은 자극을 줄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단백질을 적게 드시더라도 운동을 병행하면 효율이 높아져요. 내 몸을 위한 욕심은 얼마든 내셔도 돼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죠. 고품질, 단백질 섭취와 운동으로 근육과 신장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신장을 아껴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알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70대 이상 인구 중 중기 이상의 신장병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될까요? 30%나 됩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무서운 병인데도 검사는 소홀히 하세요. 하지만 신장 검사 미리 꼭 하셔야 해요. 신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스스로는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신장병은 중기를 넘어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자가 진단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 몇 개 해당되는지 세보세요. 첫째, 거품료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거나 혈뇨가 한 번이라도 보인다. 둘째, 아침마다 눈이 붓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발목,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오후마다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 셋째, 충분히 쉬어도 2주일 이상 피로 무기력이 계속된다. 넷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다섯째, 진통제를 주 3회 이상 복용한다. 여섯째, 짠 음식, 고단백 음식을 하루 2번 이상 먹는다.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가까운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릴게요. 혹시 해당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신장병은 초기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면 좋아요. 가까운 내과에 가셔도 되고 보건소에 가시면 신장 검사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무료인 경우도 있고 비용을 내더라도 10,000원 내외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가보세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신장병은 5단계로 나눠요. 1단계, 2단계를 초기로 분류하고 보통은 증상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예요. 3단계부터 중기로 분류하는데 이때부터는 식단 조절, 약물 치료 등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해요. 4단계는 증상이 심해지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해져요. 마지막 5단계는 말기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해요.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신장병이 시작됐다고 해서 누구나 5단계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4단계에서 발견하셨어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면 5단계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장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내일 바로 보건소에 전화해 보세요.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 빠를수록 좋아요. 신장 살리기 실천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3가지가 있었죠. 각각 항염작용, 항산화 효과, 혈관 보호 기능이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신장뿐 아니라 몸 전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짠 음식, 진통제 과다 복용, 단백질 과잉 섭취, 흡연과 과음, 탈수를 피하셔야 해요.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신장을 아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과 신장을 모두 지키는 단백질 섭취법도 알려드렸죠.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적당량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핵심이었죠.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해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마늘, 브로콜리 아니면 올리브 오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가지 실천,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신장 건강으로 지키는 자유로운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늘 푸른 건강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